한창 의대 증원으로 난리가 아니었었던 그날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대 의대 복귀 마감일에 전원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이후 고려대, 울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의대 학생들이 거의 모두 수업 복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때 생각해보면 이 의대 집단 휴학 사태, 그리고 이 의사들의 파업 사태, 이런 걸 가지고 저쪽에서도 엄청난 공격과 프레임질, 이런 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프레임질을 했었는지, 네. 결국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에 의대생들이 잦은 복귀하면서 다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올리면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비난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을 비난해도 결국 정부는요,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간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명언을 날리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게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때 해낸 거고, 뭐 일단은 좀 더 봐야 하긴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가진 모토였습니다. 본 시작 전에 짧은 소식 하나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 취임식 때부터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거를 지금 법원에서 다 이제 좀 막고 있대요. 이 좌파 판사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난을 좀 하고 있는 요즘의 트럼프인데, 이번에 한 번 더 행정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바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라는 행정명령입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네, 이 증명을 지금까지 의무화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죠. 주별로 다르긴 했는데, 그리고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우편 투표를 폐지한다. 투표 장비의 보안 표준을 업데이트하고 종이 투표용지를 복구하고 뭐 바코드, QR코드 이런 거는 인정 안 한다. 또 법무부 측에서 이런 모든 선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만도 지금 이렇게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고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니까 정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선거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며 국민들이 자신의 표가 제대로 집계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부터 모든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이상적으로는 종이투표와 당일투표, 시민권 증명, 유권자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부럽습니다. 정말 대한민국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간에 대만이 도입한 대만식 수개표, 이게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당일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이상하면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게 이제 유럽이나 뭐 그런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간에 그 투표 개표의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속도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선거의 정확성이죠. 정확성. 그거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너무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선거죠. 2020년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모든 문서의 기밀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게 브레이킹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속보로 떴는데 한국 언론은 딱히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또 오바마가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을 감시했다. 뭐 이런 것도, 이건 뭐 사실 법정까지 갔었는데 FBI 국장이 캐시 파텔로 앉혀졌죠. 그래서 FBI 측에서 모든 파일을 기밀 해제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나올까요, 뭐가? 물론 뭐 이전에 기밀 파일을 공개한다고 했다가 어쩌다 보니 그냥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과 몇 주 전 다른 분야의 기밀 이야기입니다. 빨리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어찌됐든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기밀 공개를 넘어서 취임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가담한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처벌할 준비까지도 이미 마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아무리 봐도. 이어서 핑진시 거꾸로 읽어보세요. 핑진시. 제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참 검열이 심해요. 여러분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핑진시의 실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이전부터 건강 이상설이나 뭐 여러 썰은 있었는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후계자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은퇴 대책을 언급한다거나 이런 적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부 회의에서 건강 문제로 은퇴하더라도 당 중앙위원회 지도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해도 나의 입지를 흔드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화 활동가 정치학 박사 왕진타오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대비책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이 핑진 씨가 좀 몸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무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또 언급하면서 또 주목이 되기 시작했고 그 핑진 씨가요 정말 철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후계 구도를 미리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이전까지 준비를 공식화한 적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거는 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 분이 정치학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둘째로는 그 반대입니다. 내부의 반대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미끼로 이런 말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끼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후계자로 부각한 인물을 찾아내서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이전부터 그 나라의 역사에 이전부터 좀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했던 굉장히 좀 유명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안 갈등, 또 본인의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말 이 갈등을 크게 증폭시키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통신도 단절하고 포위 훈련도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올해 2025년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큰 일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지 예측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취임을 했다는 거죠. 만약 해리스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선거고 뭐고 뭐 저기 핑진시고 뭐고 그냥 저희는 그냥 제일 후순위로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건 좀 더 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또 특징적인 뉴스가 나오면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건 진짜 대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막 곧 터질 것 같은 문제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있고요. 이걸 만약 해결을 안 하면 큰 일이 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할 거다. 중대결심. 또 뭔 탄핵한다고 하다가 중대결심이라고 단어를 바꾸는지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올린 영상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국무회의 마비에 대한 내용 올려놨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윤통 복귀 전에 또는 복귀 후에 반격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지금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저는 당연히 윤통 복귀 후에는 민주당을 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그런 행동으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대변인도 똑같이 저랑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영배랑 이미선 나가고 다시 두세 명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일단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저는 바로 이번에 그 우리의 지금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바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관련한 수사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 현재 내부와 그리고 친문계까지 어떻게 보면 좀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수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그 두 가지를 꽉 잡고 있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그래서 탄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부장검사나 뭐 그런 사람들 플러스 뭐 감사원장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돌아왔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열일하시면서 속도가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복귀로 민주당의 돈봉투 수사가 속도가 난다. 영상 녹화 CD를 복원을 했고 증거로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다시 수사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추가 소환 및 수사 가능성, 증거 채택 여부는 아직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핵심 증거인데 채택을 안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야기한 게 공판과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복귀하자마자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 6명. 지금 지난해부터 한 6, 7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국정감사,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불응했어요. 단체로.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 출석 안 하는 거는 그 당 대표 닮아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검찰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복귀를 하면서 이제는 추가 소환이나 강제 수사로 조금 패턴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심에서요, 송영길이가 그 무죄가 나온 게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이거를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근데 돈봉투 관련한 건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게 항목이 한 2개 정도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에 검찰이 복원한 CD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는 돈봉투 관련해서도 유죄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4월 2일 곧입니다. 벌써 지금 3월이 거의 다 갔죠. 이제 3월 거의 다 가고 이제 4월 2일 날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고법의 형사 1부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인데요. 참 이제는 이게 나라가 어떻게 좀 된 게 법리를 가지고 법치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거라면 일반 사람도 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판사 이름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쵸? 저번 주도 그렇고요.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님, 올바른 판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지난주에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쵸? 그럼에도 아직 우리 그 지귀현 판사님처럼 진흙 속의 핀 꽃처럼 아직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쯤은 그래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돈봉투와 또 한 가지, 문재인에 대한 수사죠. 일단 그 전 사위입니다. 그 전 사위의 특혜 채용권입니다. 그제 나온 소식이었나요? 문재인 소환통보. 딱 이 제목만 봐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도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이런 제목들이 막 나왔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 씨의 딸이죠. 문다혜의 전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데 전남편인 거예요. 전남편. 그 서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18년 7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의 항공사예요.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임원으로 취업을 한 겁니다. 문다혜의 전남편이 갑자기. 그래서 지난 2020년까지 체류비 등 명목으로 약 2억 3천만 원 정도를 수령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당초 이 사람이 문씨 정권 출범 이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희망했는데 이전에 좀 유죄 선고받은 게 있어서 중진공 이사장에 만족해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뇌물수수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뇌물수수인데, 그래서 검찰이 지금 문 씨한테 뭘로 조사
소환 요청을 했느냐 하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조사 이걸로 드디어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 일정을 잡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반대편 쪽에서는 한덕수 재탄핵시킨다. 지금 당장 마은혁 임명해라. 아니면 국무위원들 차례로 줄탄핵시킬 거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중대 결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는요 여러분 야생이에요. 야생. 누가 먹힌다고 해도 아무리 뭐 동물 세계에서 동정심 가지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의 1차 목표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 그거 하나입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들이 왜 이렇게 윤 대통령님 복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또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멸망전입니다. 지금 저들이 낭떠러지가 바로 지금 등 뒤에 있어요. 윤통 복귀하면 이제 청소가 더 이루어질 겁니다. 가끔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국무위원 줄탄핵 해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진 않을 겁니다. 제 오전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이 많이 박살난 건 사실입니다. 이게 며칠 전 한 1, 2주 전부터 좀 노골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전한길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심지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확신으로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도 멤버십을 이렇게 막 크게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거 좀 등급도 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겠다. 그 상세 내용에 보면 모든 영상의 상세 내용에 보면 그 링크가 있는데요.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성장시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파 유튜버 공유 댓글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을 그냥 손가락 애국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